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제 학교 잘 갔다 오고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좀 해야 할 일 하고 요즘에 좀 생산적으로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 주 한으로는 이하영님에게 감사 편지를 보낼 건데 그게 한 2주 정도 미뤄진 것 같아요. 2주, 그쵸?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보내는 거지만 주말에 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이번 주 아니요, 오늘 안에 꼭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새로운 부분을 읽으면서 다이돌핀을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언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이상하게 말이 조금 발음이 부정확한가? 얘기하다 보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마음을 헤아리는 4단계 대화. 오케이,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는 어떤 건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음 헤아리기 대화란 무엇인가?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읽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오케이, 대화의 구성.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안 되는데, 오늘 책 많이 읽으면. 왜냐면, it's okay. 괜찮아.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새로운 관계의 틀, 마음 헤아리기 대화란 무엇인가? 어제 이제 학교 수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입이 영어도 발음에 혀 구조가 바뀌어서 좀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 대화란 무엇인가? 협상 이론가들은 제로섬 협상과 비제로섬 협상을 구분합니다. 제로섬 협상과 비제로섬 협상. 제로섬은 말 그대로 합산이 0이 되는 거. 이거 읽었어. 그래서 그에 비해 좋은 인간관계는 둘 다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느낍니다. 비제로섬인 윈윈이 일어나는 것이다. 비제로섬. 그러니까 둘 다 성장해. 한쪽만 희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둘 다 건강하고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승비의 틀에서 벗어나 협력의 틀로 관계에서 갈등이 풀리지 않고 파국을 치닫는 이유는 관계 갈등을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승비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봤다고 느낀다면 상대는 이득을 본 것이고 내가 피해자라고 느끼지면 상대는 가해자가 됩니다. 내가 자꾸 진다는 느낌이 들면 상대는 이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쵸? 인간관계에서 대다수의 갈등에는 일반적인 이거는 한국말 진짜 너무 읽기가 힘들어요. 저게 아이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읽다 보면은 왜냐면 영어만 쓰면 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대다수의 갈등에는 일반적인 승자와 패자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손해본 만큼 상대가 이득을 보는 구도가 아닙니다. 그쵸? 나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상대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 피해자?
오케이. 따라서 마음 헤아리기가 잘 작동하려면 관계를 제로섬이 아니라 비제로섬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비제로섬 관점으로 본다면 갈등에 빠질 때 어떻게 이기느냐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협력하느냐. 그쵸? 이겨서 뭐예요? 관계를 비제로섬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실제 갈등이나 다툼이 벌어지더라도 이런 생각이 작동합니다. 지고 이기느냐가 아니라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해. 서로의 차이보다는 동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봅시다. 그러면 다투고 난 뒤에도 대화를 시도하거나 양보할 수 있습니다. 대화나 양보를 먼저 하는 것이 승패의 틀에서 지는 것이지만 협력의 틀에서는 성숙함이기 때문이다. 승패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관계에서. 상대가 대화를 요청하고 양보하면 승패의 틀에서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협력의 틀에서는 고맙고 미안한 일입니다. 그쵸? 우리의 승패의 틀에 갇혀있으면 상대의 변화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력의 틀에서는 상대를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협력을 이루려면 줄 것은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심리적인 미숙함의 특징은 모든 것에 만족하거나 헤어지거나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아주 잘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같은 이분법. 이분법. 제가 요즘에 하나 진짜 말하기가 힘드네요. 이 영어만 쓰면 오케이 익숙해질 거예요. 약간 오케이. 요즘에 배운 게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할 때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추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이 표현이 정말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아주 잘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와 같은 이분법입니다. 전무냐 all or nothing 이라는 이분법 관점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10번 중에 8, 9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치 이런 걸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열 번 중에 8 그리고 9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잘한 것, 좋은 것까지 모두 부정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49%보다 52%가 좋은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의 만족도는 결코 급상승할 수 없습니다. 관계란 꾸준히 서로를 이해하면서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점진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우. 관계란 꾸준히 서로를 이해하면서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발전적인 관계다. 조금씩 만족도가 높아가고 있다면 훌륭한 관계인 것이다.
당신은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 진짜요? 관계를 협력과 발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논쟁과 대결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였습니다. 맞아요.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다. 논쟁과 대결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과연 관계 이야기 되고 있을까? 저는 관계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독이 되고 있을까? 아닌데? 물론 우리는 말을 약으로 쓰고자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갈등이 대화로 풀리기는커녕 대화를 나누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해 다시는 내가 너랑 말을 하나 봐라 라며 대화를 무용론으로 빠지고 만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갈등을 풀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더 상처 주고 싶었을까요? 감정이 격할 때라면 모를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서로 갈등을 풀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면서 헤아림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치. 갈등을 풀고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 마음을 이해하는 데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자라면서 헤아림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뿐더러 이를 대화를 통해서 표현할 기회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설사 안다고 해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음을 몰라서도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비유하자면 어려운 영어 단어는 많이 알면서 정작 외국인을 마주하며 짧은 대화조차 나누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학 의사 심리학자들도 예가 아닙니다. 잘 아는 것과 잘 표현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로 이해시키는 것은 별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과 가장 친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는가. 별로 그런 기억이 없다면 정말 친한 관계인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양보로 유지되는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가까워지면 친밀함이라는 빛도 밝아지지만 불평, 갈등, 다툼이라는 어둠도 짙어지는 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특히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그 사이에는 예기치 못한 불편함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불편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방식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편을 일으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 라는 말을 되새기고 불편하거나 서운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단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차분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이고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것이 핵심이다. 그 능력의 핵심은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차분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차분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에서 겪는 그 갈등은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겪는 그 갈등은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는다. 풀리지 않는 그 작은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큰 갈등이 됩니다. 관계에서 겪는 그 갈등은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겪는 그 갈등은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습니다. 그쵸? 언제나 풀리지 않는 작은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큰 갈등이 됩니다. 갈등이 커질수록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그때그때 풀어야 합니다. 흔히 갈등의 씨앗은 상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기대가 항상 인생에 있어서,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헛된 기대 이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 되도록 그때그때 풀어야 합니다. 흔히 갈등의 씨앗은 상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서운함을 느낍니다. 이게 진짜 특히 여성에게 저도 많은 경험을 했고, 이 서운함을 다스리는 거, 근데 이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그 기대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성에게 이걸 잘 다스릴 줄 아는 건 정말 엄청난 힘인 것 같아요. 별것 아닌 일도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쪽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양쪽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진다.
서운함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분노가 되고 양쪽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진다. 서운함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경멸이 될 수 있다?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잘 풀까? 잘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받아주는 상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것 같긴 해요. 별것 아닌 일도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쪽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서운함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경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요? 당신이 아픈데 가족들이 별로 신경을 써주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 서운함을 차분히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탓하거나 왜 이렇게 무관심해? 왜 이렇게 사람이 못해서라고 짜증을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대화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감정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데요? 결국은 자신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대화를 한다.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대화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감정과 욕구를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것도 진짜 능력이고 실력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책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잘 현명하고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아픈데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서 섭섭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미안해, 많이 섭섭했구나, 앞으로 물어볼게 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오히려 꼭 말로 표현해야 해? 그치. 당신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는 마음과 표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지금 이게 입이 돌아오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그치? 관계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다.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적 대화 방식. 오케이. 서로 좋은 관계는 의도나 요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전달하는 마음 헤아리기 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마음 헤아리기 대화라는 것은 진심과 진정성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진심. 나의 진심을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진심을 표현하는 이 과정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하는 것.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진심을 다해서 표현할 때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진심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게 헤아리기 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 대화가 없다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분노나 비난으로 폭발하거나 침묵과 억압으로 회피하고 맙니다. 이 두 가지 부정적 대화 방식은 겉으로 상반되어 보여도 결말은 비슷합니다. 참고 참았다가 결국 폭발하면서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마음 헤아리기 대화의 구성, 오케이. 인간관계의 훈련은 결국 대화의 훈련이다.
결국은 대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저도 이거는 완전 동의하는 거. 우리가 나누는 그 대화는 말의 내용 못지않게 말은 숨은 의미나 감정 상태와 같은 맥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맥락의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맥락의 수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표현하는 내용 위에 숨은 뜻이 거의 없는 것을 저 맥락, low context 대화라고 합니다. 근데 서로 정말 마음을 나누는 그 관계에서는 low context 좋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거나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케이, 그와 반대로 표현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거나 더 많은 뜻이 담긴 것을 고맥락, high context라고 high context 대화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맥락 대화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맥락 대화에서는 의도와 이유가 분명히 설명되지만 고맥락 대화에서는 좋은 관계 유지를 중시해 속마음을 감춘다. 속마음을 감추면 어떻게 알아? 어떤 게 좋은 건지 좀 답 좀 해주세요. 얘기를 안 하네 여기서? 생각과 경험이 비슷하고 서로 동의하는 것이 많을수록 고맥락 대화를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지 않고 좀 거시기 하네 라고 말을 해도 알아듣는다. 하지만 생각과 경험이 다르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 상대방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경험, 생각 패턴 이 모든 것에 의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맥락 대화라는 게 있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 나온다. 하지만 생각과 경험이 다르다면 고맥락 대화는 많은 불통과 갈등을 야기한다.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시기 하다라고 두리뭉실 표현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불편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저맥락 대화가 꼭 불통과 갈등을 예방하는 열쇠는 아닙니다. 상대의 말속은 파악하지도 않고 그저 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마음에 다듬지 않은 채 날 것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많은 불통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관습을 따르거나 윗사람의 말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며 아이를 낳을지 말지, 아이 목욕을 누가 담당할지 명절에 양가. 오케이. 조율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부부 사이 위계가 사라지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에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고함을 지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정은 이젠 찾아보기 힘들다. 세상은 다양성이 높아지고 위계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갈등이 늘어났습니다. 관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다양성 넘치는 사회를 살아갈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저 저맥락 대화를 하느냐, 고맥락 대화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의 맥락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욕구를 표현하는 마음 헤아리기 대화. 오케이. 고맥락이 될 수도 있고 저맥락이 될 수도 있지만 얼마나 헤아릴 수 있느냐. 상대와 다른 의견을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 내 의견과 다른 상대 의견을 귀 기울여서 듣고 헤아려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 헤아리기 대화에서 핵심은 상대의 마음을 반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마음 헤아리기 대화에는 무엇보다 궁금함을 담는 질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궁금함을 담는 질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 마음도 헤아리고 상대 마음도 헤아리지라는 상호근용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에 너무 치우치거나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불균형을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마음 헤아리기 대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 헤아리기 대화는 어떻게 할까? 실제 대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뉘지는 않지만 연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나눠보자. 조금 힘들어지려고 해요 지금. 배고픈가? 근데 궁금한데 여기까지 읽을까요? 1단계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 켜기.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 켜기. 나는 아직 너 마음을 잘 몰라. 2단계 적극적 경청.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3단계 내 마음 헤아리기. 내 감정과 욕구는 무엇인가? 내 마음 헤아리기. 내 감정과 욕구는 무엇인가? 메타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집중도가 완전히 떨어졌는데 근데 읽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읽을까요? 나 배고픈가? 나는 아직 내 마음을 몰라.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내 감정과 욕구는 무엇인가? 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일 읽어야 되겠어요. 힘이 없어요. 집중도도 떨어지고 오늘 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남겨놓고 오늘 나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린님 오늘 루틴,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은 조금 미뤄졌던 거, 특히 이하연님께 편지 보내는 거 꼭 해야 되고요. 지금 1단계적으로 오늘도 독서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